여기 있는 단어로 넘어오게 되면 외워야 될 게 몇 개 있어요. 엄청 어렵진 않지만 또 간단한 내용은 아니다 보니까 학생들이 좀 학습량이나 관심도가 떨어지면 여기는 계속 이제 비비적거리는 경우가 많거든요. 한 번 할 때 제대로 합시다. 한 번 할 때. 이건 특이한 꼴에서만 성립하는 조건이니까 뭐 다 성립하는 거 아니고 딱 이 모양에서만 성립합니다. 두 가지 꼴에서. 첫 번째, 이거. 여기다 써드릴게요. 만약 x세제곱 플러스 x세제곱은 1 이라는 3차 방정식이 있습니다. 이 3차 방정식의 해를 구하시오 그러면 보통은 조립제법 아니면 인수분해인데 이건 인수분해 안 되거든요. 그럼 굳이 조립제법 쓸 필요는 없겠죠. 넘깁니다. 그럼 x세제곱 마이너스 1은 0이 되고 1은 위에 세제곱 붙여도 괜찮겠죠? 그럼 3차 마이너스 3차 인수분해입니다. 이거 해야 된다는 뜻이에요. a세제곱 마이너스 b세제곱을 인수분해 하시 그러면 3차 떼고 a 빼기 b. 인수분해니까 바로 이어서 곱해야 되죠? 앞에 있는 항의 제곱. 둘을 곱한 다음에 부호하는데 플러스 ab. 끝에 있는 제곱의 양 이렇게. 그러니까 그 방식으로 얘를 인수분해 합니다. 그러면 3차 떼고 x-1. 앞에 있는 항의 제곱. 둘을 곱해서 부호하는데 플러스 x. 끝에 있는 항의 제곱. 이렇게. 그럼 지금 두 개를 곱해서 두 괄호를 곱해서 0이 된 거니까 얘가 0이 되거나 또는 얘가 0이 되셔야죠. 근데 여기 0이 되는 x값은 금방 구해집니다. x는 1. 또는 여기 x를 구해야 되는데 이건 지금 인수분해 안 되니까 근해 공식 집어넣어야 되죠. 그럼 집어넣으면 2분의 마이너스 b 마이너스 1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b제곱 1의 제곱 1 마이너스 4ac 하다면 1 마이너스 4 마이너스 3. 그럼 루트 안에 음수가 있을 때는 그 음수를 끄집어내면서 i를 붙인다 라고 배웠죠. 그럼 쓰다 보니까 이 3차 반원식의 3개 근 중에 하나만 실수이고 나머지 2개는 허수임을 알아냈어요. 나머지 2개 허수인데 이 허수 중에 한 허수를 이렇게 씁니다. 얼핏 보면 이게 W 소문자처럼 보이는데 이 원래는 그리스 소문자입니다. 알파벳 소문자가 아니고 그리스 소문자라 읽을 때는 오메가라고 읽습니다. 물론 책마다 이걸 오메가를 안 쓰고 뭐 다른 뭐 알파나 이렇게 쓰는 책들도 있는데 보통은 이렇게 웬만한 책들은 다 이걸 오메가로 써놓고 읽을 때도 이렇게 읽습니다. 그럼 한 근이 오메가면 나머지 한 근은 한 근이 플러스 루트 i면 나머지 한 근은 마이너스 루트 i므로 무슨 관계죠? 켤레근의 관계입니다. 그럼 켤레근 표현은 보통 이렇게 하지 않았나요? 허수의 켤레는 위에 줄치고 이렇게 썼었죠. 오메가 바라고 있습니다. 한 근이 오메가, 나머지 한 근은 오메가 바로 이 3차 반응식의 근이 성립하는데 이쪽 단에는 말씀드린 것처럼 3차 반응식을 만족하는 3개의 근 중에 실근은 큰 의미를 두지 않는 겁니다. 어디에 의미를 두냐면 한 허근의 의미를 둡니다. 그래서 한 허근을 오메가라고 부르고 그 오메가의 켤레 복소수는 나머지 한 허근이 되기 때문에 걔를 오메가 바라고 정의합니다. 자, 그렇게 되면 여기서 우리가 외워야 될 공식이 총 4가지가 출현합니다. 첫 번째 공식, 잘 보세요. 중요한 공식이니까 첫 번째 공식, 책에 나오지 않으면 다시 한번 써드릴게요. 이 오메가라는 근은 최초에 있는 이 3차 방정식을 만족하는 근입니다. 그렇죠? 근 3개 중에 하나였으니까. 그럼 이 오메가를 여기다 대입해서 치기 참이 되겠죠? 그래서 오메가의 세제곱이 1 이렇게 나와요. 두 번째, 근데 이 오메가는 좀 더 밑으로 내려가 보니까 여기를 만족하는 근은 아니지만 여기를 만족하는 근 중에 하나겠죠. 그래서 여기다가도 대입이 가능합니다. 그럼 여기다 대입하게 되면 오메가 제곱 플러스 오메가 플러스 1은 0이라는 식이 하나 또 나와요. 세 번째, 근데 이 2차 방정식을 만족하는 2개 근이 하나가 오메가면 나머지 하나는 그의 켤레인 오메가 바가 됐었죠. 이 방정식의 얘가 2근이란 얘기야. 그치? 근데 우리 앞쪽에서 2차 방정식 할 때 2근의 합, 2근의 곱, 근과 계수의 관계를 배운 적 있죠? 그렇지 않았나요? 뭐 이런 거 배웠잖아. 뭐 이런 거. ax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는 0. 2차 방정식. 이 방정식을 만족하는 2개의 근을 각각 알파와 베타라고 하자. 그럼 알파 플러스 베타는 마이너스 a분의 b, 알파 베타는 a분의 c. 기억납니까? 이 내용이에요. 그럼 이 2차 방정식을 만족하는 2개 근이 오메가와 오메가 바가 되니까 저 오메가와 오메가 바를 더한 값, 2근을 더한 값은 마이너스 a분의 b, 마이너스 a분의 b, 마이너스 1이 되고
두 근을 곱한 값, 오메가랑 오메가 바를 곱하게 되면 A분의 C, 1분의 1이 된다. 이렇게. 마지막 공식 하나 더. 4번 공식은 살짝 식을 변형해야 되는데 어떤 식을 변형하냐면 이 식을 양변 오메가로 나눠보세요. 이 식을 양변을 오메가로 나눠봅니다. 그럼 식이 오메가 제곱은 이건 안 나눠주니까 분수 형태를 쓰게 되면 오메가 분의 1이 되죠. 오메가 제곱과 오메가 분의 1은 같은 겁니다. 그리고 여기 있는 이 식, 요 곱으로 표현되어 있는 이 식도 양변을 오메가로 나눠봅니다. 그럼 얘는 오메가로 나누면 오메가 약분되고 오메가 바가 남고 좌변은 우변은 1을 나눌 수 없으니까 오메가 분의 1이 나와요. 근데 아까 오메가 분의 1은 얘랑도 같은데 오메가 분의 1은 얘랑도 같으니까 결론은 이 셋이 다 같다는 뜻이에요. 오메가 제곱과 오메가 바랑 오메가 분의 1은 다 같은 값이에요. 상황에 따라 오메가 제곱을 오메가 바로 혹은 오메가 분의 1로 서로 맞바꾸어 쓸 수 있다는 얘기지. 그래서 이 4개의 공식은 필히 암기하셔야 됩니다. 필히. 모르는 문제 못 푸니까요. 여기 있어요. 1번, 2번, 3번, 4번 다 있어요. 안 쓰셔도 됩니다. 근데 굳이 쓴다면 이거는 써놓으세요. 뭘 쓰냐면 근데 1번 공식은 도대체 언제 써먹습니까? 그러면 1번 공식은 오메가의 고차식을 정리할 때 보통은 써먹습니다. 이거 여러 가지 반응 처음 할 때 우리 얘기했었죠. 고차식이라는 개념은 몇 차 이상이죠? 3차 이상이에요. 그러니까 오메가가 나오는 식인데 거기 막 3차, 4차, 100차 막 이렇게 차수가 너무 높아. 그럼 쟤를 무조건 써먹는다고 생각하셔야 돼요. 그 다음 두 번째 공식은 언제 써먹는 공식이냐면 오메가의 연속차식. 연속차식이 뭐냐면 오메가의 10제곱 플러스 오메가의 9제곱 플러스 오메가의 8제곱 이런 식으로 계속 오메가의 차수가 연속적으로 배열되어 있는 경우 있어요. 뭐 뒤에서 앞으로 커지든 앞에서 뒤로 커지든 뭐 커지는 관계 없는데 차수가 연속적으로 배열되어 있는 케이스 있죠. 그럴 때 주로 이 2번식을 많이 씁니다. 그리고 더불어 얘는 한 번 더 씁니다. 또 언제 더 쓰냐면 얘는 하나 더. 오메가 연속 차식에서도 많이 쓰이긴 하는데 그 다음에 오메가의 변형식을 쓸 때도 많이 씁니다. 자, 예를 든다면 이게 등식이잖아요. 근데 만약 내가 얘만 알고 싶어요. 오메가 제곱만 알고 싶어. 그럼 얘는 이용하는 겁니다. 마이너스 오메가 마이너스 1과 같다. 이런 느낌으로. 아니면 오메가 제곱 플러스 오메가만 알고 싶어. 그럼 이걸로 넘어가는 거예요. 마이너스 1. 됐나요? 아니면 오메가만 알고 싶어요. 그럼 얘네들이 넘어가는 거니까 마이너스 오메가 제곱 마이너스 이런 식으로. 약간 오메가에 대한 저 2차식을 변형해서 써야 될 때 그때 주로 많이 쓰입니다. 뭐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지금 보시다시피 이렇게 되면 오메가의 제곱이 이걸로 표현된다 보면 결국은 2차식이 1차식으로 차수가 떨어집니다. 그만큼 관계식을 정리하기 편해진다는 얘기죠. 이해됐나요? 그럴 때 주로 많이 쓰이는 겁니다. 세 번째와 네 번째는 너무 노골적으로 저런 모양이 나올 때 쓰게 되는 거니까 저런 모양이 나올 때 이제 쓰시면 됩니다. 얘도 가끔 이제 변형해야 될 때, 오메가 제곱 쓰기가 불편할 때는 뭐 이런 걸로 대체해서 써야 되겠죠. 자, 책에는 다 나와 있으니까 저기는 내용을 잘 익혀서 공부하시면 되고, 근데 밑에 보면 참고라고 해서 하나가 더 나와 있죠. 이건 그냥 참고가 아니고 원래는 둘 다 해야 되는 겁니다. 시험에서는 이게 시험에, 이 모양이 시험에 나올 수도 있고, 이 모양이 시험에 나올 수도 있습니다. 누가 더 잘 나옵니까? 그러면 물론 얘가 더 잘 나옵니다. 비율로 본다면 정해져 있지 않아요. 비율로 본다면 한 6대4 정도? 느낌상 반반이잖아. 그러니까 쟤만 하면 안 된다는 뜻이야. 보통 책은 쟤 위주로 많이 돼 있는데 쟤만 하면 안 됩니다. 학교 선생님이 이런 거 잘 내거든요. 그러니까 쟤도 연습을 해야 돼요. 이번에는 한번 S니까 얘는 빨리 가볼게요. X세제곱이 1이 아니고 이번엔 마이너스 1이에요. 이 방정식을 만족하는 허근 중에 한 허근을 오메가라고 했을 때 그 오메가에 대한 성질을 파악하시오. 그러면 또 넘깁니다. 그럼 X세제곱 플러스 1은 0이 되고 이거 3차 갖다 붙이면 곱셈, 인수분해 공식 X 더하기 1 앞에 거 제곱, 둘 곱해서 부호 반대, 끝에 거 제곱의 합, 이렇게.
자, 그러면 이제 x의 근이 나올 텐데 그 근 중에 실근은 빼고 허근 위주로 공부하다 보니까 그 허근은 2분의 1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3i가 되고 이게 두 개 허근인데 한 허근을 오메가로 부른다면 나머지 한 허근은 또 마찬가지로 켤레근인 오메가 바가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다시 공식이 출현하죠. 이 오메가는 여기 있는 3차 방정식, 이 오메가는 여기 있는 3차 방정식과 여기 있는 2차 방정식을 모두 다 만족하니까 다 대입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오메가 세제곱이 마이너스 1. 두 번째 공식은 오메가 제곱 마이너스 오메가 플러스 1은 0. 세 번째 공식은 여기서 합차, 그러니까 근과 계수관계 두 근의 합은 마이너스 a분의 b 1이 되고 두 근의 곱 a분의 c 1이 되고 네 번째 이 식을 오메가로 나누게 되면 오메가 제곱은 마이너스 오메가 분의 1 같고 이 식을 오메가로 나누게 되면 오메가 분의 1은 오메가 반은 오메가 분의 1과 같습니다. 결론은 얘랑 얘랑 같은데 얘는 이 부관로 넘어가게 되면 오메가 분의 1은 마이너스 오메가 제곱과 같으니까 마이너스 오메가 제곱과 오메가 분의 1과 오메가 반은 서로 같아져서 얘만 부가 달라져요. 앞쪽에 배웠던 공식과 아예 별개면 외우기도 편해. 사실은 아예 틀리면 외우는 게 헷갈리지 않아. 근데 이 공식이 매우 유사하다 보니까 짬뽕이 되면 이제 천천히 헷갈리기 시작해요. 근데 이 공식을 여기가 마이너스 1이 붙으면 여기 마이너스가 붙고 얘 마이너스가 없어져요. 그리고 여기가 마이너스가 붙습니다. 앞에 있는 거랑 그런 차이가 좀 발생한다는 뜻이죠. 아셨습니까? 네. 근데 옆에 이제 책에는 없는데 써놔야 될 게 있어요. 책에는 없지만 지금 다 설명드렸습니다. 설명드렸는데 없는 게 뭐냐면 똑같은데 너무 오메가에 대해서만 이 문제가 집중하고 있기 때문에 가끔 오메가 바가 나왔을 때 여러분이 당황하는데 저기 오메가 대신에 오메가 바를 싹 다 대입해도 성립합니다. 1번 공식, 2번 공식, 3번 공식, 뭐 3번 공식은 똑같으니까요. 이런 거, 4번 공식. 여기가 좀 틀려져요. 요 두 개는 책이 없으니까 따로 이렇게 요 옆에다가, 이쪽 옆에 근처에다가, 여기 어디 근처에다가 요 부분을 써놓으세요. 오메가만 성립하는 게 아니고 오메가 바를 대입했을 때도 저 식은 성립합니다. 1번, 2번은 둘 다 성립합니다. 그럼 이제 이쪽도 마찬가지죠. 이쪽에다가 뭘 써놓냐면 오메가 바의 세제곱이 마이너스 1, 그 다음에 오메가 바의 제곱 마이너스 오메가 플러스 1은 0. 이렇게 저 오메가 바를 붙였을 때 공식도 따로 써놓기 바랍니다. 주어져 있는 x 세제곱이 1일 때 한 허울 오메가로 하자. 그러면 첫 번째 1번 공식 오메가 세제곱은 1. 2번 공식 오메가 제곱 플러스 오메가 플러스 1은 0. 3번 공식 오메가 플러스 오메가 반은 마이너스 1. 오메가 곱하기 오메가 반은 1. 4번 공식 오메가 제곱 오메가 분의 1. 오메가 반은 서로 같다. 그럼 1번 오메가 9제곱 고차잖아. 당연히 1번 공식 쓰셔야 됩니다. 오메가의 세제곱의 세제곱. 이거 왜 이렇게 써야 되죠? 오메가 세제곱을 써먹어야 되니까. 쓰고 세제곱해야 9제곱이 되죠. 왜 이렇게 썼습니까? 오메가 세제곱 1이니까 1을 3번 곱하면 정답은 1이 될 겁니다. 2번 공식은, 그러니까 32번은 2번 공식을 변형해야 되겠죠. 여기 있네요. 요만큼을 구하라는 얘기잖아. 그럼 얘를 이렇게 이항하면 되겠네. 마이너스 1. 3번 공식, 여기 대놓고 있죠? 오메가 플러스 오메가 바, 마이너스 1. 4번 공식, 34번, 여기 있네요. 대놓고 1. 35번은 뭐지? 35번은 여러 가지로 해석이 되는데, 아까 했던 거 중에 요거 있었잖아요. 오메가 바는, 오메가 분의 1은 오메가 바랑 같거나 오메가 제곱과 같아요. 그쵸? 그렇잖아요? 그럼 두 가지를 쓸 수 있나요? 오메가 플러스 오메가 분의 1을 오메가 바로 쓰거나 아니면 오메가 플러스 오메가 바를 오메가 제곱으로 쓰거나. 여기 있잖아요. 33번 마이너스 1. 여기 있잖아요. 32번 마이너스 1. 이렇게 답이 정리가 됩니다. 그러니까 문제가 너무 기초적이라 사실 이렇게 쉽게 나오진 않죠. 학교 시험은. 기본 공식들 연습하는 내용이라 여기는 많이 어렵진 않지만
뒤로 가면 이제 이것들 복잡하게, 좀 더 복잡하게 정리하는 문제들이 나올 테니까 기본 문제부터 착실하게 잘 다지시기 바라고. 아시겠죠? 네. 오른쪽은 오메가 세제곱 마이너스 1의 관계니까 왼쪽 했으면 오른쪽도 이용해서 공식을 암기하시면서 이거 좀 공식 암기가 필요하고 어느 정도 좀 연습을 손에 익히셔야 됩니다. 그냥 윗것만 딸랑 보고 하려고 하다 보면 그 순간에는 되겠지만 또 나중에 연습 문제 풀 때 자꾸 앞장을 또 다시 넘겨가면서 왔다 갔다 오히려 더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이면지에 좀 연습하는 시간 좀 갖도록 하세요. 네. 자, 이쪽은 여러분이 뭐 어쩔 수 없습니다. 내일까지 여기서 이 내용을 좀 풀어오도록 하시고, 내일까지 풀어야 뭐 여기 관련된 연습 문제를 이렇게 또 받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내일까지 좀 풀어오도록 하시고, 연립 2차 방정식으로 합니다. 중2 때, 야, 중2라고 그러니까 얘네 엄청 오래된 것 같다. 니가 지금 중2잖아. 근데 우리가 교과에 막 자꾸 고등학교를 하다 보니까 중2 때 그러니까 엄청 옛날 같은데 불과 몇 개월 전입니다. 불과 몇 개월 전에 연립 1차 방정식을 배우셨죠. 뭐 이런 거 배웠잖아요. x 플러스 y가 1, x 마이너스 y가 뭐 마이너스 3일 때 뭐 이거 연립해서 위아래를 더한 다음에 2x 마이너스 2, x 값은 마이너스 1 대입하면 y 값은 2 뭐 이렇게 해서 연립 방식 배웠지 않습니까? 맞죠? 지금은 2학년 때 배웠던 건 연립 1차 방정식이고 우리는 연립 2차 방정식을 배웁니다. 근데 연립 2차 방정식의 종류가 크게 두 종류예요. 하나는 1차와 2차가 연립되어 있는 방정식, 이번에는 2차와 2차가 연립되어 있는 방정식인데 이 두 문제의 핵심은 여기 있습니다. 이게 기본 베이스입니다. 이 기본적인 내용을 이용하셔서 약간 얘는 저거를 활용하는 문제라고, 활용하는 파트라고 보시면 됩니다. 쟤를 잘해야 돼요. 1차와 2차를 연립하는 방정식을 잘해야 2차와 2차도 잘 됩니다. 첫 번째, 여기 문제가 나와 있죠? 잠깐만 봅시다. 여기 설명이 되어 있긴 있는데 그냥 바로 할게요. 설명이 잘 되어 있지만 한 번만 다시 해봅시다. x-y가 1, 그 다음에 x제곱 플러스 y제곱은 25. 자, 어떤 느낌인지 아셔야 됩니다. 미지수가 두 개짜리입니다. x도 있고 y도 있고. 근데 위와 아래를 위아래 두 개의 방정식을 배열했기 때문에 이거를 보통 우리가 연립 방정식이라고 보죠. 근데 차수를 보니까 위는 1차, 아래는 2차입니다. 그럼 1차와 2차와 연립되어 있는 방정식을 푸는 방법은 딱 하나입니다. 고민할 게 없어요. 위에 있는 식을 한 문자로 정리해 줍니다. x면 x, y면 y 한 문자로 정리해요. 얘는 x로 그냥 정리할게요. x는 넘어가면 y 플러스 1이 되죠. 결론은 위에 있는 이 식과 아래에 있는 이 식을 연립해서 풀란 뜻인데 x 대신에 y 플러스 1을 당연히 대입하시면 됩니다. 그럼 대입하면 여기는 x 플러스 1 대신에 여기는 x 대신에 여기는 y 플러스 1이 자리를 차지하고 들어갑니다. y 플러스 1이 들어가고 나머지는 그대로 쓰시면 됩니다. 달라진 건 없잖아요. x 전체 제곱이니까 y 플러스 1 전체 제곱 플러스 y 제곱은 25 이렇게 되겠네요. 맞습니까? 전개합니다. y제곱 플러스 2y 플러스 1 플러스 y제곱 마이너스 25는 0 넘겨둬서 y에 대한 2차 방정식을 풀려고 하는 겁니다. y제곱 2y제곱 플러스 2y 마이너스 24는 0인데 이건 누가 봐도 2로 나눠야 되지 않을까요? 2로 나눠봅니다. 그럼 y제곱 플러스 y 마이너스 12는 0이 되는데 y에 대한 2차 방정식 해결법은 인수분해 여기 y 4, 3 플러스 마이너스 괜찮아요? 그렇죠? 2를 곱하면 마이너스 12 더하면 마이너스 y가 나오니까 그럼 인수분해는 결과는 y 플러스 4 곱하기 y 마이너스 3 0 따라서 y 값은 마이너스 4 또는 3입니다. 1이 갑니다. 이제 해를 정리해야 되죠? 해를 구하시오 그러면 y 값이 2개 나왔는데 만약 y 값이 마이너스 4라면 그때 x 값은 이 조건에다 집어넣어야 되잖아요. x는 y 값보다 항상 1만큼 크다. y 값보다 1만큼 크다. 이렇게 해가 나올 수도 있고 또는 그 해가 아니라면 y 값이 이렇게 나올 수도 있으니까 3이라고 나온다면 그때 x 값은 y 값보다 1 크니까 4가 된다. 무슨 말이죠? 요 나와 있는 이 1차와 2차를 연립한 이 연립 방정식의 해는 얘가 답이 될 수도 있고 또는 얘가 답이 된다 뜻이에요. 그러니까 저 연립 방정식을 만족하는 그 실수 값은 얘 또는 얘
얘를 여기다 집어넣어도 참여되고 얘를 여기다 집어넣어도 위아래식이 모두 다 참여된다는 뜻입니다. 이렇게 1차와 2차를 연립해서 푸시면 됩니다. 어렵나요? 그렇게 어렵지 않죠, 솔직히. 그러니까 처음 배워서 아까 말한 것처럼 약간 낯선 거는 있어. 그렇지? 좀 낯선 거야. 익숙치 않은 거지. 이거 굉장히 쉬운 내용이야, 사실. 1차 그냥 2차에 대입하고 2차 방식 풀면 되잖아. 딱 2개 나올 거거든? 집어넣으면 x값 2개 혹은 y값 2개 나오면 나머지 하나를 관계식에 이렇게 1차 여기다 집어넣는 거는 너무 좀 그렇지 않냐? 답이 똑같긴 하겠지만 여기다 집어넣는 것보다 여기다 집어넣으면 더 빨리 나오잖아. 그런 식으로 해를 구하시면 간단하게 해를 구해낼 수 있다는 얘기죠. 자, 이번에는 보세요. 두 번째입니다. 연립방식 풀다 보면 1차와 2차라고 가볍게 연립되어 있는 경우도 있지만 이제 2차와 2차가 연립되어 있는 경우 있어요. 그럼 이거는 어떻게 돼? 이거는 아니 1차는 2차보다 차수가 떨어지니까 차수가 간단한 1차식을 한 문자로 정리한 다음에 밑에다 확 대입해버리면 크게 어렵지 않게 풀 수 있었다는 얘기죠. 근데 얘네들은 2차와 2차가 연립되어 있잖아. 그럼 어디다 이거 뭐 어떤 걸 어디다 대입하기에는 차수가 2차와 1차가 막 제각각 있다 보니까 뭐 대입하기가 좀 불편해요. 에이, 선생님 위에 있는 걸 X적으로 정리한 다음에 뭐 얘를 여기다 대입하면 되지 않나요? 대입해봐. 이렇게 나오는데? 이거 어떻게 해? 항 4개짜리 인수분해니까 두 개 묶어봐요, 선생님. yy. 2y 마이너스 x. 근데 이게 안 나오잖아. 얘랑 똑같은 모양이 안 나오잖아. 아, 선생님 짝을 이렇게 짓지 말고 이렇게 짜봐요. 이렇게 줘봐요. y. 2y 마이너스 5. 여기 안 나오잖아. 2y 마이너스 5가. 그럼 이렇게 하면 어차피 안 묶여, 얘네들은. 안 된다는 얘기죠. 뭐지? 얘는 그냥 한 문자로 정리한 다음에 대입하면 되는데 얘는 한 문자로 정리한 다음에 대입했더니 답이 안 나오네? 자, 다시 한번 잘 고민해보세요. 아까 선생님 뭐라고 그랬냐면 2차와 2차의 연립방정식은 1차와 2차의 연립방정식이 베이스라고 그랬어요. 저걸 써야 돼. 저 방법을 써먹어야 돼. 근데 아니 지금 2차식을 어떻게 1차식으로 바꿉니까? 차수가 다른데. 잘 떠올려봐. 2차식을 1차들의 고배 형태로 바꾸는 게 뭐였죠? 2차식을 1차식의 고배 형태로 바꾸는 것. 인수분해입니다. 인수분해. 만약 두 개 2차식 중에 하나가 인수분해 된다면 그 2차식은 1차식과 1차식의 고배 형태로 쪼개질 거란 얘기야. 그럼 혹시 앞에 있는 내용을 써먹을 수 있지 않을까 고민해보는 거예요. 위에서 잘 봤더니 이건 사실 뭐 둘 다 인수분해 됩니다. 원래는 둘 중에 하나만 인수분해 되는 게 일반적인데 이건 둘 다 인수분해가 되기 때문에 아무거나 써먹으셔도 됩니다. 아, 미안합니다. 잘못 봤네요. 밑에 건 인수분해 안 되죠. 순간 X로 봤어요. 네. 밑에 건 인수분해가 안 됩니다. 근데 윗게 어이구 고맙게도 얘가 인수분해가 됩니다. 그렇죠? 윗식을 한번 인수분해 봅시다. 여기 있는 식을 인수분해 보면 x 여기 xx 여기 yy 근데 여기 2 여기 1 근데 플러스 1이니까 큰 쪽에 플러스 작은 쪽에 마이너스를 줘야 되지 않을까요? 그럼 이 식이 인수분해가 위에 있는 식을 인수분해 보면 x 플러스 2y 곱하기 x 마이너스 y는 0으로 인수분해 됩니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윗식이 x 플러스 2y 곱하기 x 마이너스 y로 인수분해가 되고 아래 있는 식은 그냥 갖다 쓰면 됩니다. x제곱 마이너스 5y 마이너스 6은 0 써놔요. 됐니? 쓰고 나서 보니까 윗식의 해석이 그거 아니야? 두 개 가로를 곱해서 0이 될 때는 x 플러스 2y가 0이 되거나 또는 x 마이너스 y가 0이 될 때 둘 중에 하나가 0이 되면 윗식을 만족하지. 근데 앞에 있는 게 얘가 0이 돼서 얘가 0이 되면서 동시에 밑에 있는 식을 만족하는 해도 있지 않을까? 그치? 근데 뒤쪽에 있는 조건을 만족하면서 밑에 있는 조건을 동시에 만족하는 해도 있을 거라는 얘기죠. 이게 두 개로 나누어 푸는 겁니다. 그리고 보니까 1차와 2차의 연립 1차와 2차의 연립 그래서 인수분해가 필요했던 거구나. 2차를 인수분해서 1차와 1차의 고배 형태로 바꾼 다음에 1차 하나랑 밑에 있는 2차 1차랑 나머지 밑에 있는 2차를 연립하면 지금처럼 1차의 연립 방식이 두 개 나온다는 얘기죠. 그럼 보통 일반적으로 항상 그렇진 않아? 1차와 2차 연립하면 보통 해가 몇 개 나와요?
두 쌍 나와. 그럼 얘도 두 쌍 나와. 그럼 일반적으로는 2차와 2차를 연립해서 만들어진 연립 방식은 총 4쌍회가 일반적으로 많이 나옵니다. 항상 그런 건 아니지만 일반적으로는 두 쌍, 총 4쌍이 많이 나온다는 얘기죠. 그럼 다시 한번 연습할게요. 이거 연습용으로. 그럼 위에 있는 걸 푸시오 그러면 아까 말했잖아요. 크게 어려울 거 없어요. 그냥 넘기면 돼. x는 마이너스 2y 이 조건을 만족하면서 아래 있는 식으로 동시에 만족하는 해를 구하는 거죠. 그럼 x 대신에 마이너스 2y를 대입하게 되면 4y제곱 마이너스 5y 마이너스 6은 0. 인수분해 합니다. 인수분해 시도 2y 여기 2y 이쪽에 뭐 줘야 돼요? 이y가 안 되나 봐. 네, 4y 여기 y 이쪽에 2 여기 3 이렇게 곱하면 8y 3y 근데 마이너스 5가 붙어야 되니까 마이너스 플러스 이렇게 주면 괜찮겠죠. 그럼 여기 인수분해가 4y 플러스 3 곱하기 y 마이너스 2는 0이 돼서 따라서 이걸 만족하는 y 값은 하나는 마이너스 4분의 3 또 나머지 하나는 2 그럼 여기다 집어넣어요. 첫 번째가 나옵니다. y값이 만약에 마이너스 4분의 3이라면 그때 x값은 y값의 마이너스 2배 여기다 마이너스 1을 곱해. 그럼 약분되고 플러스가 바뀌니까 2분의 3 그게 아니면 y값이 만약 2라면 그때 x값은 마이너스 2배 y값의 마이너스 2배 x는 마이너스 4가 된다. 이렇게 두 쌍이 나왔겠죠. 됐니? 그럼 여기 다시 두 쌍을 구하면 돼. 얘는 x하고 y가 같은 케이스야. 얘랑 달라. 얘는 x가 마이너스 2y랑 같은 거고 얘는 x가 y랑 같은 거라 얘를 다시 여기다 대입해요. 그럼 y 대신에 x를 대입하거나 x 대신에 y를 대입하면 되겠죠. 아무나 상관없어요. 그냥 이거는 y 대신에 x를 대입합시다. 그럼 x제곱 마이너스 5x 마이너스 6은 0. 인수분해 x 마이너스 2, x 마이너스 3, x 플러스 2는 0. 이 정도는 인수분해 빨리 해야 됩니다. 따라서 x값이 3 또는 마이너스 2. x값이 3이 나왔다면 이걸 여기다 대입하는 미친 짓은 하지 말고 이 관계에서 나왔다고 그랬잖아. x, y는 서로 같은 값. x가 3이면 y도 3이 될 테고 또는 그게 아니고 x가 만약에 마이너스 2라면 y도 같은 값. 마이너스 2가 나올 것이다. 총 4쌍회가 출현합니다. 알겠습니까? 어려운 단어는 아니라고 했다 분명히. 어려운 거 아니야. 사실 이게 교과과정 받기 전에 여러분 한 3, 4년 전에 선배 교과가 받기 전에는 이게 어려운 파트의 일부분이 했었어요. 그러면 1차와 2차 연립반식과 그 다음에 2차와 2차 연립반식인데 2차와 2차 연립반식 크게 두 가지 케이스였거든. 지금처럼 둘 중에 하나가 인수분해 되는 케이스는 쉬운 거야. 근데 둘 다 인수분해 안 되는 케이스가 예전에 있었어요. 그럼 둘 다 인수분해 안 될 때는 이걸 이렇게 쪼개서 앞쪽에 있는 이 방법을 쓸 수가 없잖아. 강제로 인수분해를 시키게 하기 위해서 이창을 막 위아래 연립할 때 이창을 없애거나 상수항을 강제로 없애서 어쨌든 인수분해 되게 유도해서 푸는 문제들이 있었다는 얘기야. 근데 그런 거 다 빠져나왔다고. 니네는 쉬운 것만 하는 거야. 그래서 이렇게 많이 어렵지 않아. 이 단어 자체가. 아셨죠? 연습해서 내일까지 과제입니다. 여기까지 해보세요. 116페이지까지 116번까지 내일까지 최대한 일단 해보시고 내일은 여기 있는 그래도 어느 정도